자,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부터 보시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이 매춘을 했다. 그리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이런 표현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학문의 자유부터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그래서 자유롭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22조 1항이요. 헌법 22조 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 행위는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니 학문 연구도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을 수 있으니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는 제한도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자,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명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형사법정에서 판단 못하겠다. 학계에서 좀 검증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우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학계에서 자유로운 공개 토론을 통해서 검증하라라는 취지입니다. 형사법정에서 가리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태도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마치겠습니다.